말문이 막히는 진짜 이유. 아리스토텔레스식 연상훈련으로 말 잘하는 사람 되기. 안녕하세요. 김태욱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면접장에서, 발표장에서, 중요한 회의 자리에서 분명히 머릿속에는 할 말이 있는데 막상 입을 열면 그게 저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말만 반복하게 되는 경험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오늘은 말문이 막히는 진짜 이유와 2300년 전 아리스토텔레스가 발견한 연상의 법칙을 활용해 말을 술술 떠오르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말문이 막히는 이유. 취업준비생 김 씨는 여러 회사에 지원했지만 최종 면접에서 계속 탈락했습니다. 문제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답은 알고 있었지만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최근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뇌가 생각을 말로 바꾸는 데는 약 0.6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먼저 적절한 단어를 찾고 문법을 맞추고 발음을 결정한 뒤 입으로 소리를 내기까지 매우 복잡한 과정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단어를 찾는 능력입니다. 필요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으면 생각은 있는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말문이 막히는 가장 큰 이유는 생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단어를 연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 연상력이란 무엇인가? 연상력이란 하나의 생각이 또 다른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긴 것은 기차, 기차는 빠르다, 빠른 것은 비행기. 이처럼 하나의 생각이 다음 생각을 불러오는 것이 연상입니다. 말하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 단어가 다음 단어를 불러오고 그 단어가 또 다른 생각을 연결하면서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말이 막힌다는 것은 그 다음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피치를 잘하고 싶다면 말하기 연습보다 먼저 연상력 기르기 훈련이 필요합니다. 셋, 아리스토텔레스의 연상 법칙.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이 연상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 반대 연상. 위하면 아래, 크다 하면 작다, 성공하면 실패. 이처럼 반대 개념을 떠올리는 방법입니다. 둘째, 접근 연상. 산하면 강, 학교하면 학생, 바다하면 배. 이처럼 함께 존재하는 것을 떠올리는 방법입니다. 셋째, 유사 연상. 공하면 지구, 태양하면 전구, 두뇌하면 컴퓨터. 이처럼 비슷한 특성을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반대 연상, 접근 연상, 유사 연상. 여러분도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확장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넷, 말이 술술 나오는 연상훈련. 그럼 지금부터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쳐준 세 가지 연상법으로 일상에서 놀이삼아 연습할 수 있는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끝말잇기. 상자하면 자두, 자두하면 두부, 두부하면 부채, 부채하면 채소. 이처럼 끝말잇기로 단어를 계속 연결합니다. 의미 연상. 안경하면 시력, 시력하면 눈, 눈하면 독서, 독서하면 지식, 지식하면. 이처럼 의미로 단어를 연결해 보세요. 끝말잇기와 의미 연상 등을 꼬리물기 연상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훈련은 순발력과 언어 반응 속도를 높여줍니다. 이번에는 자유연상 훈련입니다. 단어를 해바라기처럼 펼친다고 해서 해바라기 연상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단어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시계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시간, 알람, 약속, 손목, 늦잠 등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왜 그 단어가 떠올랐는지만 얘기할 수 있으면 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친구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약속, 여행, 학교, 싸움, 웃음, 식당, 안경. 이외에 친구 이름을 다 거론해도 됩니다. 요령을 알려드렸으니 지금부터 자유연상으로 당신의 연상력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종이와 필기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단어를 하나 드리면 그 단어를 생각할 때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는지 1분 동안 적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단어를 하나 제시하면 영상을 멈춰놓고 1분 동안 몇 개나 쓸 수 있는지 종이에 적어보면 당신의 연상력을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경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많이 적을수록 좋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을 멈춰놓고 1분 동안 떠오르는 단어들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다양한 분들을 대상으로 실험해 본 결과 8개 정도 적으셨다면 평균에 해당됩니다. 8개입니다. 그 이상이라면 평균 이상이고 그 이하였다면 당신은 연상력 기르기 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달랑 2개밖에 떠올리지 못한 분이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적은 사람은 대학생이었는데 1분 동안 무려 32개를 적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말하다가 말문이 막혔다는 것은 그 다음에 이어갈 단어가 떠오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문장은 단어의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1분 동안 2개밖에 떠올리지 못한 사람은 해당 주제를 놓고 말할 때 말문이 자주 막힐 확률이 높습니다. 32개까지 떠올린 사람은 말문이 막힐 염려가 적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의 폭이 넓어질수록 말도 풍부해집니다. 5. 어휘력이 곧 말하기 실력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속도로에서 돈 내는 곳, 차에 뭔가 달아서 자동으로 요금 내는 장치.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어휘력이 있는 사람은 톨게이트, 하이패스 단말기 라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단어 하나가 문장 10개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고 싶다면 새로운 단어를 많이 익히는 것만큼이나 그 단어를 상황에 맞게 정확하게 사용하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단어의 뜻에 관심을 갖고 어떤 단어를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다면 휴대폰으로 바로 검색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어휘력이 풍부해지고 생각을 표현하는 힘도 훨씬 자연스럽고 분명해집니다. 끝으로 뇌를 깨우는 최고의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뇌도 근육과 같습니다. 쓰지 않으면 굳어지고 사용하면 발달합니다. 연상훈련과 함께 평소에 이런 놀이를 해보세요. 단어 글자를 거꾸로 말하기, 1부터 100까지 역순 숫자 세기, 초성 퀴즈, 스무고개, 비유 문장 만들기. 비유 문장 만들기가 무엇일까요? 인생은 땡땡과 같다. 왜냐하면 땡땡이기 때문이다 해서 땡땡이라는 내용을 채워보는 것입니다. 인생 대신 시간, 세상, 사랑 등의 단어를 주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눈송이와 같다. 손에 쥐려는 순간 사라지니까. 세상은 거울과 같다. 내가 웃으면 함께 웃어주니까. 사랑은 정원과 같다. 꾸준히 가꾸어야 아름답게 자라니까. 이런 놀이들은 단순한 게임이 아닙니다. 연상력과 순발력, 어휘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최고의 두뇌 훈련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원래부터 타고난 사람이 아닙니다. 독서를 통해 단어를 많이 알고 생각을 많이 연결해보고 연상을 자주 훈련한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하루 10분만 투자해보세요. 단어 하나를 떠올리고 그 단어와 연결되는 단어를 10개 적어보십시오. 이와 같은 작은 습관이 말문을 열고 생각을 확장하고 여러분을 발표와 스피치의 고수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단어부터 연상해 보시겠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내용은 김태옥 저자의 바로 써먹는 스피치 교과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스피치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